이제 뭘 할 거냐 하면 물리학과 공학의 응용 7.6절을 하겠습니다. 7.6절은 물리에 가까워요. 물리면 가장 유명한 공식은 F 이퀄 ma, 뉴턴의 제2법칙. 요거를 간단히 설명하면 A는 가속도죠, 그죠? 얘는 질량이고, 가속도 A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도는 또 위치를 미분한 거잖아요, 위치를. 그래서 dt, ds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그래서 예를 하면 d 두 번 미분, s를 두 번 미분한 거다, 이렇게. 그럼 얘는 f 이퀄 m에 s를 두 번 미분한 거, 이런 공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요거는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가지고 1차원에서만 하는데 사실 2차원, 3차원 이런 데서도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럼 힘 자체가 3차원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나타내시고요. A도 3차원 좌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F하고 움직임 거리 D를 한 게 1이 돼주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 해볼까요? 무게가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5N의 힘으로 10m 움직였다. 그러면 1은 어떻게 된다? 5N 곱하기 10m 돼가지고 얘가 50줄 이렇게 계산을 하죠. 물리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얘가 5N이고 얘가 세타가 되면, 그죠? 세타, 각도가 세타면 사실은 진행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5N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10m,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뭐 곱하기 뭐의 사이값 이러면 내적 같은 게 떠오르죠. 그래서 사실은 얘가 F라는 벡터와 D라는 벡터의 내적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기도 할 테니까 언제 나오냐면 2학년 1학기 벡터 미적분학에 살짝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힘이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방향은 같다고 생각하고 진행 방향 10m 가는데 힘이 일정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5N으로 계속 힘이 작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0에서 시작해서 10m까지 가는데 점의 위치마다 힘이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일을 계산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적분이 나오는 겁니다. 얘를 쪼갭니다. 막 쪼갭니다. xk로 쪼갰어요. 그죠? 그럼 하나의 짧은 조각 델타 xk는 xk-xk-1이죠. 짧은 조각의 움직임 거리는 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짧은 조각의 움직임 일을 계산하면 여기에다 힘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힘을 xk 스타라고 할까요? xk 스타는 xk-1과 xk 사이에 어떤 값이겠죠? 거기에 델타 xk를 곱하면 그 짧은 동안 움직일 때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해요? 더해야죠. 그리고 극한을 보내야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힘을 적분한 게 되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적분이 나오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적분이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유체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 중심,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해보게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렛대의 원리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렛대의 원리는 예를 들어 이쪽 끝에는 80kg인 성인 남성이 있고요. 이쪽 끝에는 40kg인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죠? 아들과 아빠가 놀이터에 놀러 간 거야. 그래서 시소를 타는 거지. 그러면 어느 쪽이 균형을 딱 맞춰야 딱 얘가 안 움직일까요? 느낌이 오죠, 그죠? 느낌이 오죠. 1대2겠죠, 그죠? 1대2죠. 그럼 이쪽이 1이에요, 이쪽이 1이에요. 짧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짧은 쪽이 이쪽이 짧겠죠, 그죠? 이쪽이 짧아야 여기에서 누르는 힘이 얘가 가벼운 게 누르는 힘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B가 1대2예요. 그렇죠? 여기가 중심일까요? 그럼 이게 어떤 균형을 이루냐면 요거 길이 80 곱하기 1을 한 게 요거 길이 곱하기 40 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수식으로 보면 이쪽에서 이쪽 길이 곱하기 무게, 이쪽에서 이쪽 길이 곱하기 무게해서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자, 이까지는 쫓아왔어요. 아, 강의 잘한다. 자아자찬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얘를 좀 더, 얘가 M1이라는 질량이 있고 M2라는 질량이 있어요. 그럼 얘는 위치가 X1에 있었고 얘의 위치는 X2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평형을 이루는 점을 X바라고 해볼게요. 중간에 분명히 생기겠죠?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제 식을 구해야 되냐면 이쪽에서 이쪽 거리 곱하기 무게 이꼴 이쪽에서 이쪽 거리 곱하기 무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보면 M1 곱하기 이쪽이 좀 더 크니까 X바 빼기 X1 이거랑 M2 무게에 얘는 X2가 크죠. X2 빼기 X바를 하면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보게 M1에 X바 빼기 X1이 더하기 M2에 X바 빼기 X2 이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건 넘어갈 때 마이너스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를 얘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 X바가 앞에 있고 뒤에 위치를 빼준 거냐, 그죠? 요 식이 됐어요. 이제 이 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X바가 위치의 중심일 거 아니에요. 무게 중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X바를 묶어볼게요. X바를 하면 M1 더하기 M2가 되고요. 그죠? 그죠? 빼기 M1 X1 더하기 M2 X2 이꼴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럼 X바는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 X바는 M1 더하기 M2분의 M1 X1 더하기 M2 X2가 됩니다. 무게중심을 구했어요. 2개짜리 무게중심을 구했어요. 그럼 3개짜리는 어떻게 될까요? 3개짜리 똑같아. 어떻게 똑같으냐?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것밖에 차이가 없겠죠? 그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M3에 X바 빼기 X3를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바가 어떻게 되냐? M1 더하기 M2 더하기 M3에 시그마 XI의 MI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I 이꼴 1부터 3까지.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쉽죠? 그러면 이게 N개까지도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N개까지 하면 여기가 시그마 MI의 I 이꼴 1부터 N개까지
I equal 1부터 n까지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부르는 게 모멘트, 질량 모멘트라고 불러요. 모멘트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제 차원을 한 차원 높여 볼게요. 차원을 한 차원 높인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얘가 평면에 있네. 평면에. 여기가 mi라는 게 있는데 얘가 좌표가 xi, yi에 있어. 얘가 쭉쭉쭉쭉쭉 요한 게 흩어져 있어. 그럼 이거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y축으로 보면 y축으로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y축까지 거리는 xi인 거야. 그래서 x바는 시그마 mi에 시그마 mi xi를 하면 x축 방향으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요. y 방향은 y의 무게중심은 x축 방향으로 축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yi인 거야. 그래서 얘는 시그마 mi가 되고 얘가 시그마 mi의 yi 얘를 yi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x바, x바, y바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삼각형에 점이 이렇게 세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x1, y1, x2, y2, x3, y3 각각의 점에 무게가 1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점 3개니까 이거는 3이 되고 xi들을 더하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쉽죠? 자, 요까지가 좀 더 쉬웠으면 살짝 어려운 걸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얘가 흩어져 있는 점이 아니라 판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한히 많이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더하기가 뭐로 바뀐다? 적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판이 균일한 밀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무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의 밀도가 다를 때는 밀도를 적분하는 어떤 함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멘붕이 올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끝.